안녕하세요. 세차와 벵갈고양 채널 운영하는 부산 스팀보이 촬영장 김대웅입니다. 세차 이야기 74편 유막 제거, 그리고 여기는 페인트 피해 입은 차량 22년 또 12월 13일 등록된 차량입니다. 이전에 신차 때 많은 코팅 패키지가 됐는데 페인트 데미지를 입고 여러가지 이물질 제거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퀄리티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해드리고, 저 같은 경우는 광택 작업에 되도록이면 전체 유리 유막 제거 유리 발수 패키지를 넣어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도장만 반짝반짝하고 도장만 유리막 코팅되어 있는 상태를 제가 그것만 해서 출고하는 걸 원하지 않아서 사전 견적 때 이런 부분이 추가 협의되고 매칭이 됐을 때 실내 또 스팀 디테일링 빡세게 해드리고 드레싱까지 해드리고 하는데, 자, 오늘은 마침 일기예보대로 지금 비가 오고 있습니다. 비가 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3월 봄비가 오면 다음 주 또 이따금씩 오고, 저희 같은 세차 관리업은 그 일기예보에 따라 이게 웃고 울다가 또 장마까지 이어져서 많이 힘들지만, 운전자, 소비자한테는 올바른 정보를 제가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펼쳐놨습니다. 이 5일장 아닙니다. 날마다 오는 게 아니고, 이전에 제 영상에도 유막잭에 대해서 작업하고 소음이 있는 그대로 레알로 저는 편집하는 영상은 못 올립니다. 그래서 레알로 보여드리고, 일단 유막잭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제가 다시 한번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인플루언서부터 자동차 관련해서 경력이 있든 없든 나름대로의 또 이 업을 현업에 계신 분들, 아니면 조금 서울에 보니까 젠틀하게 생기신 분들이 이 업을 연결해서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제 그저께 또 연결되어 있는 그런 스토리를 통해서 유막 제거는 왜 이렇게 해야 되고, 또 이 현업에 계신 분들이 유막 제거하는 장비를 잘못 쓰시거나 아니면 소비자들이 또 애에서 나는 경우들을 제가 쭉 경험했던 거. 제가 늙어다네. 안 했으면 말을 저는 못 합니다. 제가 경험했던 거. 주변의 사기꾼들부터 전부 제 귀에 들어오고 고객들이 저한테 하소연하고 직접 또 제가 사용하면서 문제 있는 것들 다시 한 번 더 정리해드리고 그 작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사연도 많은 이 XM3 해마다 이런 차들이 한 대는 꼭 있는 것 같아요. 사연이 많게 들어오는 차들. 이 차는 어쨌든 간에 제가 이제 일을 해서 마무리를 해야 되고, 이 과정에서 좋은 정보를 한번 더 드릴게요. 자, 아니 사장님 이 차 3개월밖에 안 됐다면서 왜 또 이 헛짓을 해요? 자, 한마디로 제 마음이 찝찝해서 하는 겁니다. 제 마음이. 그 그래핀 코팅 신차 패키지에 유리발수는 들어가죠. 제가 블로그에도 그래요. 시트키에다가 제발 신차 코팅 패키지 하세요. 신차 때 유리발수 하세요. 유리막 코팅 안 해도 좋으니 유리발수는 바로 하세요. 저기 밖에 있는 제 차를 내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왜 유리발수를 해야 되고, 또 개인이 이렇게 불성을 A&K에다가 일본제 글라스 그게 이제 없네요. 제가 버렸는지 그걸 한번 보여드리려 했는데, 왜 샵에서 작업이 이렇게 힘들어지고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제가 정확하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어떤 데 가면 지금 프랜차이즈로 개업하는 데 가니까 전면 유리 유막 제거 해가지고 5만원 딱 적어 놓은 거야. 그러면 유리 발수는 별도겠죠. 그러면 그 이유에 대한 상세 설명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런 문의가 이제 와요. 그래서 오지 말라고 그래요. 왜? 나는 그렇게 간단하게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차 보호해서 차가 10년이 돼도 마스킹 할 거 다 하고, 왜? 내 스타일이 이러니까. 그러면 마스킹도 안 하고 그냥 이런 거 가지고 쓱싹쓱싹 해주고 걸레로 닦아내고 탈취하고 또 이거 발라가 코팅 다 됐습니다. 얼마 받겠습니다. 하는 업체를 찾아가셔도 되고, 소비자의 선택은 소비자에 달렸는데 굳이 어느 업체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왜 비교합니까? 미용실에 가도 강남에 다를 거고, 청담동에 다를 거고, 부산 해운대에 다를 거고, 서면에 다를 거고, 남포동에 다를 거고, 저희는 초량에 다를 건데, 소비자가 어디 업체에 얼마 하더라 비교하지 마세요. 그런 무식하고 개념 없는 질문들 좀 하지 마세요.
그 소비자 그래도 당합니다. 자, 첫 번째. 왜 이런 기계를 쓰세요? 왜 이런 기계를 쓰세요? 물어봅니다. 아니, 저쪽에 있는 어떤 데 가니까 저 뭐 그냥 이 광택기를 가지고 하던데요. 합니다. 하면 돼요. 잘하면 하면 돼요. 근데 제가 이거 고객 운전자 입장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유막 제거. 이 차가 신차지만 페인트 폐를 입었고, 그리고 이전 카센터에서도 고객을 우롱했고, 지가 할 줄 모르면 또 좀 잘하는 데를 차를 맡기든지, 잘하지도 못하는 디테일링 샵에 맡겼는데 유리는 페인트 제거 하나도 안 했고, 그리고 이미 2달 반, 요즘에 기상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유리도 관리 못하면 쉽게 오염이 됩니다. 유리 발수 코팅을 하는 이유가 그 오염 되지 말라 하는 건데, 유리의 이물질을 제거하다 보면 결국은 또 그 코팅이 데미지를 입죠. 그래서 원래대로 돌려주기 위해서 이제 일을 하는데, 자, 유막 제거 제대로 하는 작업자는 어떤 걸 갖고 있을까요? 자, 이겁니다. 돗대기 시장 아닙니다. 자, 우리 클레이바 고무 촬영 많이 듣죠? 이게 아직도 원천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일본에 많기 때문에 이렇게 수입을 해서 일본 3M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클레이바. 자, 이게 클레이 패드입니다. 그리고 타올로 된 클레이 또 이 타올이 있습니다. 그건 저도 옛날에 저거 그 하다 보관을 했는데 오래되니까 찐득찐득한 게 이상해서 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차 유리 전처리 작업. 페인트라든지 유리에 박힌 철분이라든지 이상한 오염이라든지 얘에 들어가지고 싹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유리를 깨끗하게 한번 닦아내고, 그전에는 저는 이렇게 마스킹을 하죠. 자, 이 차가 신차에 가까운 차이기 때문에 고객님이 많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에 마스킹을 막 엄청나게 합니다. 엄청나게. 왜? 저도 일을 하다가 뭐 놓칠 수도 있고 이런 장비를. 그러면 다친단 말이지, 부딪혀서. 그래서 마스킹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양이라 그랬잖아요. 프로텍션. 작업자가 자신만만하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그 대신에 이런 작업을 한 뒤에 틈새에 이물질이 없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이거지. 자, 그래서 파워 샌딩기. 자, 이것도 제가 개업할 때 2018년 10월 18일 날 구입한 겁니다. 근데 4년 5개월을 어떻게 그렇게 오래 써요? 그 이유가 있죠. 에어 공구에는 당연히 회전을 하니까 베어링이 들어갑니다. 그 베어링이 일반적으로 계속 회전해서 고정되어 있는 베어링 카바가 있는 그리스가 들어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렇게 에어툴 루브리칸트라는 이 오일을 가지고 231-S250 이렇게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물질 습기 제거, 맥시마이저 툴 퍼포먼스, 말 그대로 이 툴 공구의 생명을 이 오일이 들어가서 유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임팩 렌즈 사진 있죠? 임팩건 카센터에 쓰는 거. 우리 디테일링 샵에도 시트 풀 때 이 임팩을 사용하는 데가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이게 사용이 되어야 이 에어 공구가 유지가 됩니다. 이걸 사용하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여기 보면 removes moisture, 습기를 없앤다고 되어 있죠. 아니, 에어에 무슨 습기가 있을까요? 제가 저 기계정비 산업 기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공부를 했고 그런 업체에 오래 했고, 콤프레셔에 자 3마력짜리 실린더 오일이 있고, 실린더가 2개 있죠. 피스톤이. 여기가 공기가 들어갑니다. 이게 필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작업장이 깨끗하기 때문에 이게 되게 오염은 안 되지만, 해마다 여기 보면은 제가 오일을 바꾼 날짜가 있습니다. 적어도 11월 달, 그 다음에 11월 달. 근데 이 작년에 일을 많이 못했기 때문에 오일을 그대로 있어요. 오일이. 그래도 바꿔주면 이 소리가 좋아집니다. 공기가 들어가서 피스톤이 왔다 갔다 해서 모터가 돌고, 여기 안에 탱크 안에 공기가 차는데,
일반 소비자들이 이제 이해 못하는 게 그겁니다. 하루에 한 번 물을 빼주세요. 에어뱅크 회사. 이 이유가 뭔지 압니까? 우리 대기 중에 공기 중에 포화 수증기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수증기,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오늘처럼 비가 오죠. 비가 오면 공기 중에 습한 기운이 있단 말이죠. 우리 가정집에 그거 쓰잖아요. 그거. 그 이제 좀 장마 때 쓰는 거 뭐죠? 예? 그 습기 제거하는 거, 제습기. 마찬가지예요. 얘가 운동을 해서 일행정, 이행정 운동을 해서 여기에 공기를 만들었을 때 이 안에 물이 찹니다. 그래서 이 호수를 통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에어 장비를 통해서 물이 나옵니다. 그럼 이 안에 있는 배아량이 녹이 슬겠죠. 이 사용하시는 분 알 거예요. 회전을 분명히 봄, 여름, 가을, 겨울 했을 때 겨울에 얼기도 하고 오개 작업하시는 분이 얼니다. 그리고 임팩툴 같은 경우도 옛날보다 소리도 이상하고 이걸 사면 웅웅 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소리가 이상해. 이 안에 베어링이 이제 녹이 슬었거나 제때 오일을 매일 안 해가지고 꼭 사용 전에 이걸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놈을 왜 자꾸 사용해요? 우리 그 보니까 그 쿠팡이나 이런 게 해가지고 레인오케이도 그런 게 나와가지고 이래가지고 소비자가 축축축축 닦으면 되는데 예, 열심히 닦으세요. 뭐 하게 닦으세요. 자, 이런 어플리케이터에 닦죠. 예, 열심히 닦으면 됩니다. 그거는 뭐 저희 같은 디테일링 샵에다가 왜 이걸 하세요? 왜 이걸 하세요? 물어보면 안 됩니다. 그게 말 그대로 이거죠. 여기 보이죠? 글자 엑스퍼트. 원래 EXPERT. 그게 전문가와 세린이 아마추어의 차이죠. 지금 이제 봄비가 오기 시작하면 세린이들이 이제 막 영상을 보고 누가 셀프 가서 하면 된다던데. 그러니까 괜히 그런 영상을 올려가지고 누군가 소비자가 자꾸 따라하게 만드는 그 무책임함. 그 팔이 빠져가 파스 붙이고 여자들은 근육통 생겨가지고 막 팔도 못 움직이고 컴퓨터도 못 때리고 스마트폰도 못 할 건데 그래서 전문가인데 맡기시라 이거죠. 자, 이런 걸 사용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이놈은 자 메인이니까 일단 빼놓고 자, 글라스 비진 일본말 모르겠습니다. 글라스 미인. 자, 말 그대로 글라스 스케일링 우리 치아의 스케일 차죠. 치석. 자, 오일 펌 리무버. 자, 유리의 스케일 이물질입니다. 철분이라든지 석영 모래가 날아와서 박힌다든지 그런 게 있고 그리고 물때. 자, 오일 펌 이거는 뭐냐면 이게 유막이란 말이에요. 유막. 오일 이게 펌막입니다. 이게 도로상에 아스팔트 포장하고 남아있는 기름들이 앞에 차 타이어에 의해서 뒷차로 날아가 다니죠. 그리고 차에서 흘린 기름 유출 리무버 제거제입니다. 이게 제가 개업 때부터 계속 사용을 하고 있고 또 따로 또 이렇게 작게 퍼펙트 클리어 뭐가 있으면 저는 사용을 해봅니다. 메이드 인 재팬. 제가 일본 제품 사용한다고 뭘 하지 마십시오. 이게 자동차 관리의 원천 기술은 사실 일본에서 최초에 시작했기 때문에 그 기능이나 이런 게 좋으면 좋은 거는 사용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오토브라이트. 오토브라이트 대표님이 저 밑돌새님 영상 구독자던데 보면 이게 꼭 좋다, 이게 꼭 안 좋다 이런 건 아닙니다. 이것도 용도가 있습니다. 용도가. 그리고 스팀보이 이 사이콘 새끼들 지금은 이제 스팀맨을 일부 팀들이 할 거예요. 이런 걸 팔아먹었다 이거지. 자, 업장에다가. 자, 여기에 보면 결국 이 하얀 게 뭔지 압니까? 자, 분유 색깔 같은 거. 소에서 바로 짜낸 우유 색깔 같죠? 이게 산화세륨이란 파우더 분말입니다. 파우더 분말. 산화세륨을 구입해서 이렇게 물에 희석해가지고 사용하면 결국은 이놈입니다. 이놈. 자, 아시겠죠? 자, 제가 늘 말하는 게 적재적소에 필요한 걸 사용한다가 제가 그런 겁니다. 어떤 차는 유리 유막이 엄청나게 깊어가지고 이 샌딩기가 이 전사할 때까지 보세요. 모서리 날아간 거 보세요. 얼마나 빡세게 쳤으면 이 다 날아갔죠.
자, 그리고 조금 또 작은 거. 자, 이 최선을 다했습니다, 얘들은. 그럼 얘들은 계속 사용을 하면 안 되죠. 왜? 이 차는 새 차잖아요, 새 차. 제가 그랬잖아요. 제 고객님들이 차를 바꿨어요. BMW X3, X4. 저한테 유리막 신차 패키지 견적을 받다가 저 딜러가 해주는 걸 유리막을 해옵니다. 그런데 첫 새 차를 들어왔는데 제가 고객님 유리발수는 딜러가 안 해줬나 봐요. 예, 안 해줬습니다. 지금 좀 하시는 게 맞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시 합니다. 그럴 때 이렇게 하죠. 작업을 이렇게. 마스킹도 이 코너에 두껍게 3겹, 4겹 바르고 모서리에. 그 이유가 그 차가 신차기 때문에 그 까먹으면 안 되죠. 페인트나든지 주변 액세서리를. 그래서 이 패드를 또 색을 씁니다. 자, 그런 용도로. 자, 그리고 여기 보면 또 유막이라고 제가 한번 해놨잖아요. 이게 이제 또 어떤 회사에서 유막 제거 전용으로 또 만들어 놓은 걸 물하고 희석해 놓은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사용하냐? 이게 스케줄도 벗겨내는 용도로 사용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전체 작업을 할 필요가 없는 차들, 사이드미러나 아니면 쪽유리나 부분이나, 그리고 어느 정도 이거를 테스트용으로 사용을 한다는 거죠. 여기도 있네요. 워터스팟, 리무버. 워터스팟이 물때입니다. 물때, 워터, 스팟, 물, 점을 떼라고 또 표현했어요. 자, 그리고 이쪽에 류업이라는 이 작은 사이즈의 또 전동 샌딩기가 있죠. 자, 그러면 이 도대체 유막 제거가 뭔데 이 스팀보이 이 양반은 무슨 지가 공부가 그리 많나? 네? 지가 정말 공부로 승부하나? 그렇게 얘기도 할 수 있는데 제가 이 말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과연 이 정도 장비도 없이 디테일링 샵 유막 제거 딴 데보다 제대로 값받고 수명 제대로 연장시켜주고 하려면 이 정도는 있어야 된다 이거죠. 이 정도. 제가 이제 얘기하는 게 그거죠. 자, 어떤 물건을 살 때 인치로 갑니다. 인치. 자, 제가 해볼까요? 자, 16mm. 자, 15mm. 자, 이놈은 자, 12.5. 자, 12.5. 12.5는 몇 인치인지 아세요? 5인치입니다. 1인치는 25.4mm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스탠다드 표준이 아니기 때문에 외국의 인치, 미국의 인치를 사용합니다. 5인치는 125, 25.4를 곱해서 5인치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얘는 6인치겠죠. 예, 6인치. 그 제가 지금 사용하는 게 6인치입니다. 6인치. 자,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광택 패드를 그렇게 인치 사용하거든요. 3인치 조그만 거, 2인치, 1인치, 25mm예요. 이 직경이. 자, 그래서 이걸 사용하는데 아니 그 세린이들 보고 그냥 우리 그렇게 팔 걷어 붙이고 여기다가 이 패드 어플리케이터 한 개 딱 해가지고 최선을 다하니까 되던데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제가 그런 거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 대신에 구입한 지 얼마 안 된 차라든지 그리고 유막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하시라 이거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데 보면 여기에 회전율보다 그렇죠? 기계가 이렇게 했는데 다 못 올라갔잖아요. 그럼 여기 세워가지고 하긴 해요. 근데 이러다 까먹기도 하고 불편해지기도 하기 때문에 어플리케이터를 부분 사용은 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는. 자, 그러면 이렇게 파워 샌딩식으로 유막 제거를 다 했지만 이런 부분에는 이렇게 모서리를 또 이렇게 해요. 이렇게 작업을.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샌딩기만 날리고 하지 않고 이 작업을 한 번 더 하면서 장비가 못 들어가 있는 자리를 한 번 더 마무리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왜 이렇게 안 하세요? 그러면 그거죠. 아니 초등학생 복싱 선수하고 아마추어 성인 선수하고 같습니까? 파워가 이 벌써 다르잖아요. 이게 지금 면적이 완전 다르잖아요. 이거 해봤자 2인치밖에 안 될 건데 50mm, 60mm 면적이 벌써 다르잖아요.
그러면 저희 같은 업을 하는 사람이 다른 일도 해야 되는데, 특히 몸이 체력 비축을 해야 되는데, 이 수작업을 해가지고 에너지를 낭비하진 않습니다. 꼭 사용할 때 해야 될 때가 이게 보이잖아요. 자, 샌딩기는 돌아갔는데 더 이상 작은 샌딩기로도 안 되는 자리. 그렇죠. 이런 염유리는 일반 운전자들이 하세요. 운전자들이. 그리고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안 되니까 이제 모서리에 이렇게 민다 하잖아요. 이렇게. 자, 그래서 샌딩기를 밀고, 예? 장비로 작업하고 이렇게 또 한 번 더. 자, 이게 원래 그 글라코 제품이나 풀스몬 제품에서 나와 있는 스틱형이죠. 자, 스틱형보다 이 어플리케이터가 사실은 작업이 쉬워요. 우리가 힘의 원리가 있잖아요. 힘을 우리가 가하는 가압이란 게 있잖아요. 우리 빅스타님이 광택기 돌릴 때 절대 가압하지 마세요. 그냥 돌아라. 이거는 가압을 해야 됩니다. 유막은 가압 없이는 힘들어요. 왜? 내 유리 상태가 어느 정도 유막이 떡이 짖는지, 얼마나 그 유막이 청청이 쌓이는지. 그럼 여기 보세요. 이는 코너는 진짜 하기 싫잖아요. 하지만 기계를 대고도 저희 같은 이런 업장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이게 운전자가 사이드미러 제일 많이 보는 자리잖아요. 자, 기계를 돌렸지만 이렇게 수작업을 한단 말이에요. 벌써 수작업, 심장박동이 벌써 지금 RPM이 올라가잖아요. RPM이. 그러면 내 차가 어떤 차인지, 내 차가 루프에 선루프가 더블로 있는지 한 개짜리인지 위에도 해야 되잖아. 자, 사이드미러. 자, 사이드미러 아까 얘기했죠. 사이드미러는 기계를 함부로 대는 데가 아닙니다. 네, 기계를 한 대를 함부로 매는 데 아니고 이렇게 자 뿌렸죠. 조금만 뿌려가지고 자, 어플리케이터로 이렇게 여기는 힘 많이 안 줘도 돼. 유리도 잘못하면 기스가 납니다. 이 거울도. 자, 구석구석. 자, 거울에는 제가 어플리케이터를 되도록이면 이렇게 좀 긴 거, 플렉시블한 거, 이렇게 짜부라지는 거 보이죠? 이런 걸 사용하세요. 왜? 코너나 이런 데가 이렇게 좀 움직여줘야 되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실내 드레싱 뭘로 합니까 하면서 스펀지 사용을 제가 한번 설명을 했어요. 구석구석 안 들어가면 스펀지를 잘라서 틈새에 넣어라.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유리 안에 코너. 예, 코너 쪽에 힘은 더 여기 주고. 자, 이렇게 하면 깔끔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뒷유리 보이죠? 자, 저는 이 차가 신차급이고, 그리고 사건이 있는 차고, 그리고 저한테 몇 년이 된 광택을 요청하는 차가 들어왔을 때 토탈 광택 코팅 패키지라는 상품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왜? 도장만 반딱반딱해가 코팅만 올리고 간다는 거는 저는 별로 허용을 안 하고 싶어요. 그래서 고객님한테 설명을 합니다. 이제 고객님 차 5년 타셨으면 3년 타셨으면 유리도 엉망일 겁니다. 전면 유리도 그렇지만 이번에 이렇게 차가 들어왔을 때 하는 김에 자, 떡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작업자가 조금만 고생하면 고객님의 차가 퀄리티가 확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고객님도 저한테 맡긴 이유가 더 잘해달라고 맡기기 때문에 광택 실력은 좀 모자라지만 유리라도 살려드려야 돼요. 아까 그랬죠? 이런데 구석에 빡빡. 자, 빡 한번 돌리면서 코너. 자, 빡빡. 아래 자리는 이렇게 빡세게 하면 됩니다. 빡빡 빡세게. 자, 하나, 둘, 하나, 둘. 자, 그쵸. 자, 이렇게. 오래된 차는 가압이 더 필요하고, 그리고 가압하는 패드가 하드 타입. 이렇게 주먹으로 빡 질 수 있는 타입. 그리고 패드 두께가 다릅니다. 기침 한번 할게요. 자, 이래서 유막 제거를 자, 개인이 하실 때 이런 걸 잘 알고, 그리고 어디가 차가 구석이 더럽더라. 나의 차는 구석을 좀 더 해야지 하면 더 하세요. 이렇게. 자, 유리 딱 올라가는 엣지. 제가 이렇게 마스킹을 2번, 3번 하는 이유가 다 이런 겁니다. 일을 할 때
작업자가 마음대로 마음껏 차의 외장 부품이 전혀 훼손 안 되게 걱정 안 하게 헛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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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합니다. 자 그리고 차종마다 다르게 뒤쪽 유리 특히 뭐 요즘 승용차에 보면 사이드 미러 앞에 쪽유리 있죠. 아 미친놈들 그런 걸 왜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왜? 자 여기는 기계를 못 대잖아요. 기계를 함부로 대수도 안 되는 자리고 그리고 고객들이 유막 제거 얼마입니까? 그러면 제거 그러잖아요. 좀 오래 탔으면 이 뒤에 유리는 하지 마세요. 그리고 블랙박스 있고 뭐 후방 카메라 있으니까 하지 마세요. 이럽니다. 그러면 운전자가 운전에 필요한 자 양쪽 옆유리, 사이드 미러, 자 제일 중요한 전면 유리 이렇게 패키지로 끊습니다. 그러면 내가 차를 아껴야 되겠다. 어떤 분은 이렇게 또 저한테 신청을 하세요. 왜냐하면 전체 유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계시거든. 그럼 이 쪽유리 보세요. 헛둘, 헛둘. 자, 쪽유리는 자 앞에 가고 또 다릅니다. 삼각형이 나서 지그재그로도 하고 그냥 어쨌든 문대주면 돼요. 이 차가 석 달 막 된 차기 때문에 오염은 많이는 없지만 이게 제가 처음에 신차 패키지 그래핀 코팅 패키지로 해주면서 이게 코팅을 다 했는데 제가 단면도를 일단 긁었어요. 어쨌든 그래서 원 상태로 한 번 더 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자 여기까지 자 심장 자 호흡이 가빠졌어요. 자 그러면 이는 쿠페 타입의 뒷유리 자 제가 그제 저 근테크를 갔다가 백양터널 앞에 고향 욕지도 친구가 하는 미용실 거기 또 한 해 밑에 후배가 같이 미용을 해요. 그 동생이 옛날에 개업하고 새 차를 안 맡겼는데 K5 5년 됐을 거예요. 얼마 전부터 저한테 와이프가 갈았는데 안 닦인다고 그러면 뭐 형 그게 유막 제거해야 되는 게 아니야. 이거 맞다. 그래서 엊그제 가서 네 차를 유막 제거 내가 했나 하니까 안 했지. 형 가격이 얼만데? 전면 유리하고 양쪽 옆 유리하고 와이퍼도 새로 갈아야 되고 그리고 또 새 차까지 물어봤어요. 새 차 그 차가 안 한 지 오래됐거든. 적어도 뭐 20만 원은 뭐 더 들어갈 거야. 그러니까 뭐 그리 비싸는데? 그 마트에 그거 팔던데 그 텔레비 보니까 뭐 사람 손으로 이렇게 하면 된다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래 네가 해라. 네 잘하면 네가 해라. 이 영상 볼 겁니다. 네가 하세요. 자, 이 작업 보고 얼마나 쎄빠지게 이런 걸 만들어내는 작업이고 미용도 마찬가지. 제가 세차하고 미용을 좀 가끔씩 비교해요. 특히 그 예약제라든지 또 말 그대로 서비스 업종이고 그리고 그 금액이나 이런 것들이 옵션이 뭐 내 머리를 더 이렇게 관리를 잘 받기 위해서 그런 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비교를 합니다. 근데 미용업에 계신 분이 이 차에 대해서는 뭐 어떤 금액이 뭐 하면 비싸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럼 나도 할 말이 없지. 그래서 내가 3년 반 동안 바리깡 사가지고 클리퍼 사서 집에서 3mm, 1mm 내가 깎았잖아요. 그 뭐 머리 깎으러 가서 내 스스로가 이거 머리 대가리 깎는데 비싸네. 나 빡빡거리는데 비싸네. 그런 소리 하기 싫어가지고. 자 뒤에도 보시면 제가 일을 하면서 이렇게 보양을 했죠. 이겁니다. 이 차가 다음 후속 작업이 이제 도장면 광택이잖아요. 그러면 다시 광택을 해야 되는 부분은 마스킹을 떼야 되고 여기는 좀 클리닝을 해서 테이핑을 또 하고 마스킹을 해야 되지만 그는 불편한 거 아닙니다. 내가 이 차의 신차 때의 그 기분을 고객님한테 돌려주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힘이 들면 좀 어떻습니까? 그거 해봤자 얼마 된다고. 예? 자, 그래서 이거는 고객님의 차를 원래대로 복구하는 작업이면서 우리 소비자가 참 유막 제거 뭐 올려놓은 거 보면 뭐 기가 찹니다. 유막 제거 업체 맡기지 마세요 이러면서 뭐 제가 이거 단돈 얼마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가 해주든지 이 힘든 거를. 예? 셀프 세차장 가서 이 차가 XM3인데 자, 이 정도 차가 되면 뭐가 필요합니까? 자, 의자 밟고 올라서야죠. 밟고 올라섰다가 내가 원활하게 됩니까? 괜히 또 점퍼나 지퍼 있는 거 해가지고 여기 지퍼 걸려가지고 기스 다 베먹고 여자분들은 이런 데서 이래가지고 팔도 짧은데
자, 150 얼마나 팔이 짧아서 중간도 못 가. 그런 거를 아무한테나 내가 가능하다고 적용을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런 거 주의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광택작도 그렇지만 제가 이거 뭐 몇만 원 하는 거 발판 사가지고 에어로빅 스텝, 리복 스텝까지 묶어놨잖아. 이유가 뭐겠어요? 제 키가 168, 167인데 위에 작업하려면 이렇게 올라서야 되잖아. 이렇게 내가. 그러면 여기에 또 썬루프 한 개짜리가 있다. 또 썬루프 두 개짜리가 있다. 나 이 마침 잘 올라왔어요. 이 사기꾼 새끼 보세요, 이거. 예? 사기꾼 새끼 이거 클레이 바질만 하고 위에는 광택을 안 했어요. 그 위에는 유리막 코팅만 해버린 거야. 예? 이 비싼 그 좋은 그래핀 코팅 다 달리 보이죠? 와, 진짜 잘 보이네. 이런 업체에 속지 마세요. 그 작업에 대해서 소비자가 의심을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맡길 작업장에는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작업을 하는지 그런 걸 잘 보시란 얘기예요. 이 사람이 내 차를 맡겼는데 뭐 한 7, 8년 된 차라고 이 마스킹도 안 하고 대충 하지는 않나. 그런 것들을 유심히 보시라고 제가 이런 영상을 올립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거의 대표적인 딱 그 자동차 세차 위생 외장 관리에 3인방이 있잖아요. 예? 우리 나눔의 대가 빅스타님. 아, 이거 가르치면 안 되는데. 아, 이거 진짜 안 가르치는데 하면서 가르치죠. 내가 저번에 뭐라 했어요. 안 가르칠 거면 처음부터 가르치지 말든지. 왜 그 떼벌 들이가지고 가르치면 안 되는데 하면서 그 비싼 그 1급 기미를 가르치냐고. 그래서 내가 좋은 일을 해라. 좋은 일을 하셔야 됩니다. 마스터가 되면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기술력을 쟤도 뭐 정비 배우고 할 때 뭐 하모 기사 형님들이 뭐 우리는 뭐 스패너로 맞아가면 배웠다. 그 지사적이지 그거는. 지가 일을 똑바로 하니까 맞아가면서 배우는 거예요. 일을 잘하면 안 맞아가 배울 일이 없어요. 뭐 오히려 큰 소리 치고 일하지. 예? 큰 소리 치고 뭐 하극상 저는 뭐 군대에서 하극상 잘하면 하극상 뭐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쭉쭉 갑니다. 쭉쭉 갑니다. 와, 저 사장님 금방 하네. 예, 금방 하지요. 이걸 먹고 사는데. 그리고 이런 작업 하나도 빈틈이 없어야 된다 이거지. 빈틈이. 예? 아, 저 사람 일하는 거 후루꾸다. 오세요. 내가 후루꾸를 하는지. 예? 저 후루꾸 아이가 저거. 후루꾸 그 또 사기친다 이거죠. 사기꾼 눈에는 사기꾼만 보입니다. 자, 이거는 당연히 차가 3개월밖에 안 된 차기 때문에 전체적인 퀄리티가 나쁘지 않고, 제가 저번에 그런 얘기 했죠. 막 더러운 차가 세차가 힘들어요? 아니면 진짜 운전자가 꼼꼼하시고 계속 세차처럼 관리하는 게 그랬어요. 내가 그랬잖아요. 더러운 차는 몸이 힘들고 깨끗이 관리하는 차는 내가 심적인 마음이 힘들다. 그 부담이 된다는 겁니다. 이 차가 지금 그래요. 그 부담감을 제가 지금 어제까지 갖고 있다가 조금 털어냈습니다. 왜? 그냥 이거 막 똑같은 차다. 내가 막 했던 차고 해주면 되지. 어차피 고객님이 또 인정하셨고 또 내일 찾아가실 때 보고 또 라제타 그릴 주문한 거 와서 그 예전에 오래된 차 맡기는 거 카센터 가서 하면 되니까. 안 그래요?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작업을 좀 마음 편하게 합니다. 이게 만약에 진짜 뭐 나온 지 일주일 된 차다 이래가 왔다 이러면 사실 부담스럽습니다. 그만큼 제가 이제 일을 할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시고, 제가 뭐 뭔가를 목표로 해서 유튜브를 하는 게 아니었는데 지금은 이제 바른 세차 문화, 그리고 소비자가 당하지 않는, 제가 주는 정보가 한 분이라도 뭘 당하지 말라고. 제 블로그에 있잖아요. 그 스캐머, 그 미군 여군 그 조직적인 피싱, SNS, 인스타그램에서 까불다가, 또 이제 페이스북으로 넘어갔다가 그런 거 당하지 말라고 제가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싶어서 이렇게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이 차는 유막 제거가 끝났습니다. 사장님 한번 안 닦아봐요. 닦아보세요, 그냥. 닦아보면 됩니다. 닦으실 분은 닦아보시고,
이 손이 하는 일이 뭐냐면 있죠. 우리 감으로 일을 한다 하잖아요. 감으로. 지금 아까 말한 대로 국내 차량 세차 위생관리 외장관리 3인방 자 빅스타님, 자 실내 클리닝의 마스터 대부 구미 GP카케어, 자 에바 클리닝의 선도주자 진프로님, 이분들 진짜 정확하시고 기운 좋으시고 바르신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 영상을 보면서 거기 링크되어 있는 영상들, 그분이 어떤 채널을 보는지 다 보세요. 빅스타님도 외국의 폴리싱 마스터들 다 보시더라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관심 있는 부분을 계속 보고, 그 와이프가 우크라이나 사람이니까 이 전쟁통에 저도 그 단어를 알기 위해서 영어 사전을 더 펴보고 그 전쟁 전문가가 되는 거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제 영상을 보고 저 사람 저 세차와 벵갈 고양이 제정신 아니네 그렇게 생각해도 되고, 이게 도움이 되면 보시라. 그리고 개인이 어떤 걸 이용해서 될까 뭐 이런 실험을 많이 하죠. 좀 그런 비정상적인 거 좀 하지 마세요. 그 외에 정석이라는 게 있고 표준이 있고, 저 서울에 어디는 그 디테일링 샵 이름이 세차의 정석이더라고. 그만큼 자기가 하는 일을 자신이 있고 자기 이름 걸고 하시는 분 계신데, 저도 이걸 사용을 합니다. 되게 지금 저 에어 샌딩기가 진동이 많기 때문에 제가 손이 아프다 했잖아요. 이렇게 진동 공구를 오래 사용하면 혈액에 공기가 차가지고 병이 옵니다. 근데 전기는 안 그렇죠. 근데 얘도 진동이 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깊이가 약한 제거 작업을 할 때 이걸 제거하고, 이거는 또 이 디아미터, 이게 직경이 좁잖아요. 그 작은 데 사용하고 적재적소에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일할 때는 장갑 끼어야 되고, 사실은 그 보호 장갑이 있으면 더 좋은데, 자, 이렇게 해서 유막 제거. 자, 그러면 벌써 37분이 가버리잖아. 도대체 유리발수를 왜 하라는 거죠? 그 유막 제거 했는데 어디 가니까 뭐 차 종류별로 또 뭐 다 같이 전면 5만 원. 그런 데 가서 하세요. 그냥 하면 됩니다. 뭐 차 억수 큰 거 가져가가지고 대형 가져가가지고 전면 유리 유막 제거 5만 원 했다면서 가서 해달라면 됩니다. 그리고 자 보세요. 자 지금 기피가 오는데, 자 제 차 친구가 준 차 제 넘버 공개합니다. 자 물을 뿌려 볼게요. 그러면 저 사람이 유막 제거하고 신차는 제때 유리 발수를 바로 하는, 도대체 왜 하라는 건지 자 보시면 압니다. 자 물 뿌려 보면 우리가 비가 올 때 그 속도감을 알잖아요. 보세요. 이것 때문에 하라는 겁니다. 이래도 안 하시겠어요? 제가 이 차를 뭐 한 달에 몇 번 탈까 말까 하는데, 물론 도장면에도 광택을 내고 유리막 코팅이 되어 있지만, 유리 이거 제 기억으로 2년 전에 이거 유리 발수한 겁니다. 유막 제거하고. 이 차는 참고로 2007년식입니다. 자, 이것 때문에 하라는 겁니다. 자, 옆유리 볼까요? 자, 옆유리 보세요. 네? 옆유리 볼까요? 왜 코팅을 해라? 왜 유막 제거를 해라? 네? 차가 얼룩은 있지만 뭘 코팅을 발라라. 자, 이게 결국은 내 차를 조금 더 좋은 컨디션으로 지키는 겁니다. 자, 이상 페인트 피해 차량을 전체 다시 복구하는 작업을 하면서 유막 제거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막 제거 후에 유리 발수를 하는 효과를 이렇게 물을 뿌리면서 보여드리고 있고, 그리고 신차 때는 어디 가서 유리막 코팅 하실 때 무조건 유리 발수를 몇만 원 더 주고, 조금 더 주고 하시라. 그리고 신차 때 유리막 코팅은 안 됐지만 유리 발수만은 빨리 가서 작업을 하시라고 제가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자, 이상 세차와 벵갈 고양이 부산 스탠바이 촬영점 김대웅이었습니다. 비가 오고 봄이 오는데 좋은 봄 맞으시고 빗길 안전운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